우리 따님께서 태어나시면서 모든 게 태어났어요. 큰맘 먹고 제주도 갔는데 바로 중요한 걸 잃어서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거 먼저 정리하고 할게요. 질문 이런 것들은.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제가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Y에서 거시는 거 X에서 거시는 거 그니까 X인가? 그니까 ST. 왜 만족스럽지 않아? 자, 도함수의 활용 파트예요. 풍무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정적분 파트에서의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가 안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는 분산이 돼요. 원래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 대체로 여기 쪽 파트의 속도, 가속도랑 맨 뒤쪽 파트의 속도, 이동거리 파트 때문에 문제가 두 개로 분산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원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그쪽을 안 내버리면 보상 심리로 이쪽의 비중을 좀 높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내긴 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안 내면 여기서 최소한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그렇죠? 왜냐면 보통 하나하나를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내는데 왜냐면 낼 게 너무 많으니까 극대극소, 강부등식,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뒤에 정적분, 넓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속도, 가속도는 실제로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뒤에서 이동거리로 한 문제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쪽이 사라지면 상황이 그렇게 나올 거야. 이동거리 한 문제 나오고 여기 속도, 가속도에서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거의 의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동거리가 사라지면 이쪽을 두 개를 내더라고요. 속도 하나, 가속도 하나, 아니면 위치 하나, 속도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그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해드린다고 했어요. 정말 궁금하시면 학교 물리 선생님 찾아가셔서 선생님 왜 이렇게 되나요? 하고 열심히 물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세 가지의 함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XT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거는 온전히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VT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 아이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AT라는 함수가 나와요. 이 아이는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자, 속도 함수가 주어졌는데 위치 함수가 주어졌는데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런 느낌의 속도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런 느낌의 가속도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t축이에요. t는 전부 다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위 아래가 되겠죠. 이 아이는 XT예요. 얘는 VT입니다. 얘는 AT예요. 봐봐. 이거의 도함수가 이거인 건 우리 다 알죠? 이 녀석의 도함수가 이거인 건 우리 다 알아요. 그쵸? 한마디로 위치함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속도함수, 속도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함수가 됩니다. 일단 이거는 기억하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미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순간 변화율이에요.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분은 순간 변화율이에요. 이들을 함수로 모아놓은 걸 우리는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미분이라는 건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라는 말의 정식 의미는 뭐예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인 거야. 가속도는 속도의 순간적인 변화율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그냥 가속도를 구하라고 해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속도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딱 이 정도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려면 물리백 들으시면 돼요. Y축은 뭐예요? XG 시간. X, 얘는 X, 얘는 V, 얘는 A가 Y축이에요. 왜냐면 얘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얘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얘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세팅을
여기다가 y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y축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얘가 x인 거예요. 얘는 v인 거고요. 얘는 a인 겁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할게요. 처음에 이 아이의 위치는 양의 방향 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예를 들어 수직선이 딱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원점이었대. 그럼 얘는 처음 출발할 때 한 요쯤에서 출발하는 거야. 출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위로 갔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갑자기 위치가 멈췄죠? 갑자기 위치가 감소하죠? 그 말은 뭐야? 얘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반대쪽으로.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이제 0을 통과를 해요. 그 지점이 여기인 거야. 그리고 더 쭉 가죠? 그럼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또 이 지점에서 뭐에 멈췄죠? 쭉 가다가 이 지점에 다시 멈춰서 다시 백 쭉 하다가 다시 또 원점을 통과하죠? 통과해서 쭉 이제 이 아이는 진행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흐름은 이런 느낌인 거지. 봐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 있는 거죠. 그걸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왜? 얘가 수직선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저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위치 함수에서 양수라는 건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오른쪽 방향으로 가다가 극대가 나오면 위치가 멈췄죠. 그렇죠? 그리고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시점에서 뭐예요? 또 멈추죠. 다시 돌죠. 다시 또 이쪽 방향으로 이제 쭉 가게 되겠죠. 그걸 위치 함수가 알려주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위치 함수가 주는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원점 통과. 언제 원점을 통과하냐? 원점을 몇 번 통과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두 녀석이에요. 방향 전환. 이것도 방향 전환인 거야. 언제?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0하고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방향 전환을 담당하는 게 극값이지. 그럼 극값은 누가 알려줘? 도함수가 알려주지. 방향 전환은 언제 일어난다? 누가? f'x가 0일 때 일어난다. 왜?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시점. 속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력과의 차이야. 속력은 이쪽 가나 이쪽 가나 이쪽 가나 이쪽 가나 어차피 속력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속도는 이쪽으로 할 때 플러스면 이쪽으로 할 때 마이너스야. 속도는 달라요. 그래서 속도가 양수라는 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위치가 증가하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딱 0이 되는 시점, 속도가 0이 된 거야. 그럼 속도가 멈춘 거지. 그리고 갑자기 속도가 음수가 됐다는 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원점을 통과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가다가 속도가 뭐가 됐어? 0이 됐지. 그럼 뭐 한 거야?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또 뭐 한 거야? 멈춘 거야. 멈추고 다시 백을 한 거죠. 그렇죠? 백을 해서 음의 방향에서 멈췄다. 점점 다시 원점을 향해서 다가가다가 원점 통과하고 쭉 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건 지금 이 둘의 역할을 방향 전환이에요. 자, 그럼 가속도의 역할은 뭘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속도는 그냥 속도 미분해서 그때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왜냐면 가속도는 큰 의미가 부여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가속도를 복잡하게 내버리잖아요. 물리 안 배운 애들한테는 헬이야. 이 가속도가 뭔 뜻인지 모르는데, 자,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예요. 속도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증가하는 변화율이, 속도가 빨라지는 그 증가폭, 이 평균 변화율의 순간 변화율이 가속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러니까 수투 버전에서는 어느 정도예요? 그냥 그때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딱 이런 정도로 물어봐요. 그럼 얘를 2분해서 그냥 그 값을 구하면 돼요. 이런 거야. 이 아이가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나죠? 한 번, 두 번. 근데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두 번째 방향 전환이 일어난 시점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두 번째 방향 전환이 일어난 시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이때 속도가 0이 되죠? 이때 근데 t 값은 전부 다 또 어때요? 똑같겠죠? 똑같은 동일한 t야. 그러면 그 동일한 t에서의 뭐 가속도를 구하시오. 딱 요 정도 느낌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가지고 너희한테 엄청난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 시험 범위에서 풍무 기준으로는 낼 수 있는 게 방향 전환. 저건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점 통과. 그때의 가속도. 딱 요 정도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수특 정도. 그러면 4, 5는 뭐냐?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 뭐가 나오냐? 방향 전환이 나와. 근데 방향 전환과 너는 원점 통과가 믹스돼서 나올 거야. 저 두 개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이쪽 파트는 뭐냐면 어렵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물리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내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으로 내지는 않는다는 거. 이쪽 파트. 이게 다예요. 이번 단원 개념은 이게 전부입니다. 위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위치. 그리고 원점을 언제 통과하는지 방향 전환은 그 값에서 이루어진다. 속도 함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거기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다. 속도 함수는 속도만 알 수 있어요. 속도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값,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 이거밖에 쓸 게 없어. 가속도 함수는 특별한 걸 요구하지 못해요. 왜냐? 가속도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는 속도 함수가 그 값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건 이계도 함수야. 한마디로 문학분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수투에 써버리면 원칙이 안 돼. 그 원칙 위반이 돼. 규칙 위반이 돼. 왜? 수투에서는 이계도 함수를 쓰지 않는다가 교육부 지침인데 저거를 이 f'x의 속도 함수의 극값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계도 함수를 쓴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위치, 방향전환, 원점 통과, 속도, 0이 되는 값, 방향전환, 가속도는 그때 그 t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는 딱 요 정도 용도. 그리고 위치함수 미분하면 속도함수, 속도함수 미분하면 가속도함수다. 그럼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 그럼 생각해야지. 접근해서 돌아가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자 속도 함수를 돌려보냈어. 위치 함수로 돌려보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속도 함수가 이거였거든요. 이게 속도 함수였어. 플러스 1이었어. 이게 속도 함수였어. 이거 돌려보내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될 거야. 그런데 아직 우리는 몰라요. 여기 있었을지 모르는 상수를 모르는 거야. 그럼 이 상수의 역할이 뭘까? 자, 여기가 지금 t,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 t로 써야 돼. 전부 다 t예요. 그러면 t가 0일 때 이 상수의 역할이 뭐야? 처음 위치야. 그래서 위치 함수에서 상수항의 역할은 y절편 역할이 처음 위치라는 거. 그러면 문제에서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처음 위치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처음 위치를 가지고.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거는요. 이거. 옥상에서 공중을 향해 쏘아 올린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까지는 2차식을 따라가는데 이 아래쪽은 얘하고는 또 별개의 세상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떨까요? 골치 아프겠죠? 근데 이게 장조건 파트야. 이동 거리 파트야. 풍문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나 사원은 시험 범위야.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계도 함수가 뭐예요? 미분 2번 하면 이계도 함수야. 도함수를 2번 하면 이계도, 3번 하면 3계도, 4계도, 5계도 이렇게 되는 거야. 쌤, 근데 아까 태진이랑 생각을 한 건데 위치는 계속 3차 함수예요? 아니요. 4차도 나오고 5차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시험은 거의 다 3차였어. 4차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년에 한 번?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게 4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릴 확률은 정말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야. 4차, 3차, 2차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 학교 시험 문제는 3차, 2차, 2차 이렇게 들어가는 게 거의 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개만 더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이번 단원의 개념은 끝나요. 자, 첫 번째. 넓이. 넓이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별거 없어요.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뭐죠?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순간 단어를 되게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냥 줄여서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해요. 너무 싫어. 서 있게. 그래요? 지우 옆에 있고 싶었어? 아주 너무 더워.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요. 졸려가지고. 분위기에서 감기가 오죠. 그래요. 자, 넓이를 미분하면 넓이의 순간 변화율 맞죠? 넓이의 순간 변화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걸 줄여서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들 넓이의 변화율 물어보면 아 넓이를 미분하는 소리구나. 자 그러면 부피를 미분하면 부피면을 부피의 순간 변화를. 순간 변화율이겠죠. 그러면 이 순간 단어를 또 생략해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부피를 구하는 식이 있을 거야. 그 식을 미분하면 부피의 변화율. 넓이를 구하는 식이 있을 거야. 그걸 미분하면 넓이의 변화율. 문제가 있다?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무조건 식을 쓰셔야 돼요. 중학교 수준의 식. 중학교 때 우리 도형 많이 봤었어요. 거의 입체도형이 나올 겁니다. 입체도형에서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식으로 만들고 그 식을 통해서 미분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쪽 파트는 도형이에요. 온전한 도형입니다. 온전한 도형이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거 미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개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얘는 이 식 자체를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요게 도함수의 활용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바이블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단순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속도와 가속도. 그렇죠. 속도와 가속도라고 되어 있고요. 위치가 x, 그 다음에 속도는 v, 가속도는 v인데 너무 단순하게 위치 미분, 속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자,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들이고요. 위치 함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점을 몇 번 통과하는지, 언제 방향이 바뀌는지, 속도 함수에서 알 수 있는 건 언제 방향이 바뀌는지, 가속도 함수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단순한 연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시각에 따른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을 뜻하는데 순간 단어를 빼고 그냥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가볼게요. 자, 처음에 x, 위치 함수가 주어졌어요. t에 관한 식입니다.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이거 미분하시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 속도. 이것도 미분하시면 6t. 맞죠? 자, 언제? t3에서의 속도 가속도 구하래. 3 대입하시면 얼마죠? 27에서 뺐으니까 얼마? v는 15. 자, 3 대입했으니까 얼마? a는 됐죠? 자, 이런 문제 시간 안 나요. 자, t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자, 생각해. 운동 방향은 극값에서 바뀌죠. 그쵸? 뭐가 0인데? 속도가 0인데. 자, 이 아이 보자. 3으로 묶어서 t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지점은 t가 얼마하고 마이너스 2하고 t가 얼마인데 2인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온 거야. 자, 분명히 이 아이는 t가 마이너스 2일 때랑 t가 2일 때 두 번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시간은 음수가 존재해요? 이게 존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과거로. 타임머신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성할 수만 있습니다.
우리는 몇 초 전으로 돌아가서.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경마장으로 가야지. 왜냐면 몇 초 전이 먹힐 수 있는 건 경마장밖에 없어. 그쵸? 왜 경마는 한 게임이 한 1분 안에 끝나버려요. 그쵸? 그럼 1분 전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 딱 하고 1분 기다리면 돈이 있거든. 몇십 배씩. 로또는 안 되잖아. 맞아. 로또 마감하고 그 9시인가 추첨하잖아. 1시간의 텀이 필요해. 그러니까 로또는 안 돼. 그러니까 몇 분의 텀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단타? 근데 그거는 몇 초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게 급등주를 찾아야 되잖아. 그거 찾아야 되지. 근데 경마장은 되게 단순해. 딱 결과 이렇게 되네. 몇 분 전으로 딱 빽 해서 바로 그냥 딱 사면 끝나. 그리고 우리나라 경마는 안 되고요. 마카오 경마나 미국 경마로 가죠. 우리나라 경마는 제한이 있어. 금액 제한. 근데 마카오나 미국은 금액 제한이 없어서 막 몇천 배가 터져요. 10만 원. 몇 분 전에 들어갔다 또 몇 억이 생겨. 또 몇 분 전에 들어갔다 몇백억이 생겨. 그죠? 자, 어쨌든 뭔 소리냐? 희망상이야.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 나에게 몇 분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딱 한 번만 생겨도. 그쵸?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간 능력이 생기면 뭐 할래? 로또? 미국으로 떠나서 타워볼을 사셔야지. 타워볼. 되게 설계 많네요. 이건 당첨금이 1조야. 로또 이거 로또 수백 개 사도 안 돼. 그쵸? 당첨금이 1조. 물론 세금이 60%인데. 그래서 4천억이야. 한 방이다, 한 방. 자자손손 대대로 놀고 먹을 수 있어. 공부 이딴 거 왜 해? 영어는 해야지. 여행도 안 돼. 그쵸? 비서대표가 다니는 거구나. 통역. 그쵸? 내가 뭘 해? 그치? 한 명은 가이드 한 명. 그리고 한 명은 통역, 비서 한 명. 2명 데리고 다니는 거지. 월급 주면 되잖아. 그치? 4천억이면 3%가 1년 은행이자면 4, 30이니까 120억이 1년 이자네요. 여기서 25% 세금 제하고 나면은 4분의 1이니까 90억이네요. 그러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대충 7억하고 7억 5천. 7.5을 한 달에 쓰실 수 있네요. 그럼 비서 500 주고 2명 고용하고. 그쵸? 근데 와. 그래도 돈이 펑펑 넘는. 그럼 하루에 플렉스. 2억 5천 써야 돼. 2,500만 원씩 써야 돼. 하루에 2,500만 원씩. 끝방 다 사주는 거야. 일주일에 막 차 한 개씩 막 사고, 그치. 저 아파트 마음에 드는데 한 달 살고 팔고, 막. 그치. 소고기, 한우, 이것도 안 돼. 오마카세만 먹어야 돼. 오마카세도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안 돼. 100만 원 넘어가는 거. 강남 삼성동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그치? 자,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시간은 음수는 무조건 뭐 하면 돼? 버리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시간 음수는 무조건 버린다. 실제로 이 아이는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 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으로 정리했지? 그쵸? 있지도 않았던 시간대를 볼 건 아니고 일어난 시간대를 보는 거니까 시간은 얼마? 2. 단순하죠? 괜찮죠? 자, 그럼 한번 또 볼까요? X축으로 움직이는 두 점. 이게 이제 풍무고 3년인가 4년 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랑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자, 보자. 동시에 출발한 X축으로 움직이는 두 점의 시각 T에서의 좌표가 각각 XP, XQ 두 개가 있대요. 중점을 M이라고 한대요. 뭐 예를 들어 얘가 뭐 이런 그래프고 얘가 이런 그래프면 이들의 중점, 이들의 중점, 이들의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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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있대. 근데 그 그래프의 모양을 알 필요도 없어. 왜냐? 준서야, 중점 어떻게 찾죠? 2분의 A 더하기 B.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돼? 두 개 더해서 그러니까 2분의 XP 플러스 XQ 이거 하면 중점으로 구성된 XM으로 구성된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둘을 더하면 돼.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이것을 둘을 더했고 2로 나눈 녀석이 중점을 이용한 함수가 되는 거야. 되셨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도 마. 그냥 우리는 저들의 중점들로 구성된 함수가 필요해서 저들의 위치 함수를 서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중점으로 구성된 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M이라는 이 녀석이
요 함수가 2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가 됐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속도 구하래. 그럼 미분하겠죠? 얼마?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에 속도를 구하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래? 모르잖아요? t가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자, 얘가 운동 방향을 바꿔.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치? 그럼 얘가 0인 값을 구해. 그 값을 가지고 PQ의 각각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인 T값이 나오겠죠? 그 T값을 누구한테? 이들을 각각 미분한 값에 대입하면 되는 거야.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정신만 차리고 얘가 시키는 대로 그냥 겁나 열심히 연산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번에 이제 넓이. 이쪽 파트가 이제 어려워.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를 안 낸다고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자, 해봅시다. 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전체 길이는 20이래. 왜? 제가 원희 두 개가 있어요. 아, 원이가 두 개가 있어? 그래요. 원, 이. 그래요. 자, 그러면 해보자. P가 1의 속력으로 A에서 출발하여 B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AP, P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하자. 출발한 지 15초의 S의 변화를 구하라. 일단 어렵지. 그쵸? 자, 그럼 두 개의 원이 필요하니까 우린 생각을 할 거야. 자, 1의 속력으로 A에서 B로 움직여. 그렇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될까? 그러니까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원의 모양이 바뀌는 거야. 이게 고정된 원이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 자, 이 길이를 1의 속력이니까 얘는 T야, T. 그렇지? 얘가 만약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가 좀 더 왔어. 그럼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원 하나가 만들어지고 얘가 좀 더 왔어. 그럼 이렇게 원 하나, 이렇게 원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그 얘기인 거야. 해석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만큼이 t고 요만큼은 20-t가 되는 거야. 그렇겠죠? 20에서 t만큼 오고 나머지 20-t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그렇지.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10분의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의 넓이의 합이 필요해. 준서야? 둘의 넓이의 합. 반지름이니까 4분의 1의 제곱. 야, 이런 거 가지고 흐름 그리면 어떡하냐. 자, 이것도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요거 위에 거 제곱했어요. 400. t의 제곱 마이너스 40t 네. 플러스 그래 400. 요거 이거만 있으면 안 돼. 이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파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앞에 것도 요거의 제곱 파이, 뒤에 것도 요 녀석의 제곱 파이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제곱 파이 이렇게 만들어놨고. 자, 이 녀석이 이제 넓이야. 이게 S야. 얘가 원하는 건 S의 변화율. 변화율이니까 이건 넓이니까 이 넓이 함수를 뭐 하자? 미분하자야. 그럼 먼저 정리할게요. 4분의 1t제곱, 4분의 1t제곱, 2분의 1t제곱. 그 다음에 여기 1차항 마이너스 10t 상수항 플러스 100. 물론 이것들은 파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파이는 상수항은 미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중에 붙여만 주면 돼. 그러면 얘를 미분하시면 얘는 t 마이너스 10 그리고 거기에 파이. 이게 넓이의 순간 변화된 거예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요 식에다 뭐 대입할까? 15. 그렇죠. 15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려워. 왜냐면 뭐가 어렵냐? 솔직히 말하면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이 식 구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식을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중학교 문제잖아. 도형 우리 싫어하잖아. 슬프지. 중학교 도형 공부, 2학기 공부, 2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를 성실하게 보내신 분들은 괜찮은데 랄랄랄랄랄라 신나게 보내신 분들은 슬퍼. 이 돈은 자, 똑같은 문제니까 자, 이것도 한번 가봅시다. 사각형. 원과 사각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 대상들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번에는 2초의 속력으로. 그럼 얘가 2t가 돼. 그렇겠죠? 자, 얘가 원하는 건 정사각형 넓이 합이에요. 얘 2t고 얘는 20-2t가 되겠죠. 이건 좀 쉽죠? 넓이 합이니까 2t의 제곱 플러스 20-2t의 제곱 이게 넓이고 미분하면 이것들 미분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풀면 대충 비슷한 형태들이 나와. 그러니까 어려워도 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풍문은 여기서 두 개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속도 가속도 아니면 속도 넓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부피나. 그러니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만약에 수특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느낌. 자, 이번에 부피도 한 문제는 풀어볼게요. 자, 부피는 단순합니다. 기둥은 밑넓이 곱하기 뭐? 높이 좋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뿔은 원뿔, 삼각뿔, 사각뿔, 다각뿔, 원뿔 다 모든 뿔은 똑같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 뭐만 하면 돼요? 3분의 2 3분의 1 이것만 안 까먹으시면 돼요. 자, 9의 부피는 4파이를 쓰시고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외워. 그냥 외우는 거야. 자,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근데 이게 만약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이걸 떠올려. 4파이를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거든요. 원기둥 속에 9를 꽉 집어넣는 거. 그리고 여기에 원뿔을 집어넣는 거. 그러면 뿔하고 9하고 기둥의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 나와요. 뿔구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야. 그러면 얘는 뿔은 기둥을 중심으로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기둥을 구하는 값에 3분의 1이 들어간 게 뿔이야. 그럼 9는 기둥의 넓이를 구한 거에 얼마 붙이면 돼? 3분의 2를 붙이면 돼. 그치? 요거에다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3분의 2를 곱한 게 9라고. 선생님 근데 얘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라는데요? 자, 이게 R이죠. 밑넓이 얼마예요? 파이 R의 제곱이죠. 자, 이게 9니까 높이가 뭐가 될까요? 2R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3분의 1에 계산해보자.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나오죠. 그래서 만들어진 식인 거야. 특별한 거 아니야. 근데 외워? 언제 맨날 이거 할 수는 없잖아. 자, 거기에 하나 더. 원의 넓이, 도형의 넓이는 다 알 테니까 9의 건넓이. 4파이를 쓰고 4파야지. 우리가 최소한 이건 알아야 돼. 전사 잘했어. 드디어 맞췄다. 계속 하나만 미니까 결국은 하나 걸리네. 이거 알아야 돼. 특히 이거 세 가지. 까먹으면 솔직히 다 없어요 그냥. 뿔은 무조건 3분의 1. 9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제곱 아니야? 부피니까 세제곱. 9의 건넓이는 4 파이 R의 제곱. 헷갈려도 외워 그냥. 어떤 애들 이렇게 외우더라. 선생님 어차피 얘는 4 파이 R의 제곱인데 부피니까 R 하나 곱해주고 부피니까 여기 3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때문에 분모에 3 더 들어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든 외워. 방법이 어땠든 외우면 돼.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야. 못 외우면 1학년들한테 지는 거야. 중학교 1학년들한테 지는 거다. 자존심 문제다. 못 외웠어? 중학교 1학년도 외우는데 맨날 나는 이럴 거야.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알려줬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자. 이게 꽤 어려울 것 같죠? 아마 여러분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 봐보자.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0.5씩 늘어나요.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가 0.5t가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해. 매초 1씩 늘어나는데 그럼 t, 매초 2씩 늘어나는데 2t, 매초 0.5씩 늘어나는데 0.5t, 매초 3씩 늘어나는데 3t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머리 굴릴 거 없다니까. 친절히 다 설명해 줘. 그러면 얘는 뭘까? 그것도 뭐요? 그림자. 우리 그림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림자. 삶은? 아. 2대 10. 아, 0.14. 그냥 T? T 그 2대1 제가 0.5T니까 잘 써? 뭐하냐 20년대 그때 초딩들이 했던 그 당시에 프레시맨 이런 거 있거든 바이오맨 파워레인저 이런 거 있거든 그 당시에 애들 막 맨날 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5000크스라고 하는 거 이거 모르지? 그 비전. 드래곤볼에 보면 손오천이랑 트레이크스가 있어. 이 둘이 만나서 5000크스라고 퓨전을 하는데 퓨전을 하려면 손가락 두 개를 딱 해서 동시에 맞춰야 되거든. 지금 너희가 그거 했어. 자, 닮음이에요, 닮음. 왜 봐봐? 1대2지. 1대2지. 이거 닮음 안 쓰면 안 풀려요. 1대2지. 그럼 얘도 1대2겠지, 닮음이니까. 그럼 얘가 0.5t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거의 2배 t. 그러니까 0.5t의 2배니까 t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냥 t였으면 여기는 2t가 되는 거예요. 이게 3t였으면 여기는 6t가 되는 거고. 이거 못 쓰면 이 문제 안 풀려요. 이거 닮음으로 풀어야 돼, 무조건. 무조건 저렇게 푸셔야 돼요. 자, 요렇게까지 하면 도함수의 활용까지의 개념은 끝난 거야. 개념. 자, 이제 마프로 돌아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부정적분 개념을 할 거예요. 일단은 좀 개념을 쫙쫙쫙쫙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준서가 3주밖에 안 남았죠. 말도 안 되지만. 다녀오세요. 자, 쉬는 시간 안 드려요. 그냥 갑니다. 쌤, 네. 저 그럼 학생이랑 테레나 주세요. 없어. 없어요? 니네가 먹어버렸잖아. 저번에 하나 먹었을 텐데. 나 딱 2개밖에 안 갔잖아. 탁세는. 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누군가 먹었을 텐데. 그럼 내가 탁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 어떻게 알아? 네? 선생님. 네, 쌤, 말해주세요. 선생님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네. 네. 없어요? 혹시 저희 평가 주실 수 있나요? 자, 속도와 가속도 파트예요. 몇 쪽이죠? 952번입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의 시각에서의 좌표가 저렇게 세팅되고, 영어 써서 우리가 보자 그런가? 오케이. 뭐라는지. 너무 영어잖아. 나 영어로 읽는 걸로. 근데 900 그렇게 했나? 100? 페이지가요, 페이지. 페이지가. 있어 보인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그쵸? 자, 움직이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평균 속도와 속도가 같을 때, 자, 이거 한번 보자. 이 아이의 그래프는 당연히 이렇게 주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미분을 해보면 우리가 x를 t로 묶이네요. 굳이 미분할 필요 없이 t로 묶여서 얘가 t-2t 플러스 2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제곱 아니었어요? 제곱. 제곱? 처음에 제곱. 처음에 제곱 어디? T제곱. t제곱이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두 분이 존재하겠지. 두 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허근이야, 실근이야? 허근이죠. 그렇죠? 0일 때가 실근이고 나머지 두 녀석은 허근이죠. 그렇죠?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고 그거 몰라도 저거 미분만 해주시면 자, x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t의 제곱 플러스 2의 t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뭘 원해요? 0부터 5까지의 평균 속도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0 대입했을 때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5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오죠? 요거 125 마이너스 20 그리고 플러스 20
그럼 얼마죠? 85죠. 그렇죠? 자 그러면 평균 속도니까 뭐야? 빼면 되겠죠? 그래서 5에서 0 빼고 5분의 85에서 0 빼고 85 그래서 얼마? 17 이게 뭐야? 이게 평균 속도야. 근데 이거랑 C에서의 뭐가 같대? 속도가 같대. 그럼 얘 뭐 해야 돼? 미분에서 속도 함수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V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인데 이게 얼마가 나오는 거야? 17. 그렇지. 이런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이 연산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차식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서프 문제 없네요. 그러면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느낌 한번 가보세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의 위치를 저렇게 표현한대요. 식 중거야 그냥. 자,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는 이거는 이제 한 7번, 8번 이 정도에 위치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속도가 8인 걸 구하래요. 얘 미분하겠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얘가 얼마가 되는가? 8이 되는 값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는 0이 되면서 3하고 1, 2하고 2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t 값은 얼마하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2죠. 근데 마이너스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뭐였던 거야? t의 값은 2였던 거야. 그 순간에 t가 2일 때 뭘 구하자? 가속도 구하자. 뭐 하면 돼 이것도?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6t-4에다가 뭐 대입하자? 2 대입하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방향전환 할 때는 무조건 속도가 0인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또 가볼게요. 수직선 위에서 이제 원점을 출발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서 위치가 저렇게 주어졌어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대요. 뭐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위치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속도 함수가 0일 때. 똑같은 말이야. 네. 왜냐면 위치 함수의 도함수가 속도니까.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아, x가 극값을 가지는구나. 혹은 위치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구나. 혹은 속도 함수가 0이 나오는구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극값을 구하려면 0인 걸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속도가 0인 걸 찾구나. 그럼 여기를 미분하겠죠? 3t 제곱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되니까 t는 얼마고 얼마? 2하고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인 의미가 없어. 그럼 얘를 미분을 해서 6t 여기다가 뭐 대입하자? 2 대입해서 12 구하자. 굉장히 단순하죠. 속도는 항상 마이너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t가 마이너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자, 또 가볼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t초의 위치가 저렇게 설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일단 미리 문제 읽지 말고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해보자. xt가 자, vt 그려보자. 준비가 불러. 오케이. 자, 얘가 0이 되니까 전지우야. 얘가 0이 되니까 뭐하고 뭐? 잠시만. 마이너스 7하고 아니 7하고 1. 그래요. t가 2하고 7.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요런 그래프인데 2하고 7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그래프가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보자. 1초와 3초 후에 P의 위치가 같대요. 왜요? 맞아요? 아니요. 뭔 말이야, 그치? P의 위치가 같은 건 2라고 언제? 7이 아니라. 어? 비율은 14. 자, 아니구나. 10.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세요. 비율은 1이고 이거 지금 위치 함수야? 제가 속도로 그렸지만 속도는 도함수를 구한 거고 이거 위치 함수를 구한 거예요. 이거 x축 구한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봐봐. 1일 때랑 위치가 같은 건 13. 얼마?
10. 10이구나. 이 잘했어요. 축구 선수. 10을 대답하신 분은 너무 잘했고 왜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반성하세요. 몇 대 몇이야? 1대 2대 2대 1. 아니 1대 2. 그렇죠. 1대2나 2대1이요? 맞아, 1대2나 2대1이면 있는 셋이 뭐가 중요해? 그치? 알는 게 중요하지. 자, 그러면 얘가 맞으려면 1초랑 몇 초로 바꿔야 돼요? 10초로 바꾸면 돼요. 그럼 맞는 겁니다. 자, P가 출발할 때의 속도는 7이래요. 출발할 때는 T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지. 그럼 여기다 0 대입해봐. 7 맞죠? 네. 얘는 맞는 거네. 그렇죠? 4초 후에 가속도는 0이다? 자, 이거 미분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걸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하면 2t-8 여기다가 얼마를? 4. 4를 대입하면 0. 0. 오케이. 그러니까 가속도는 그냥 연산이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 P가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꿨는데 몇 번 바꿨어? 2번. 2번. 괜찮나요? 3번 바꾸려면 4차 함수해야 돼. 그치. 3차에서는 절대 2번, 3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처구니가 없는 문제인 거지. 할 거면 한 번 정도. 그래서 한 번이나 두 번이 나와야지. 3번 나온다는 건 그럼 4차 함수에서 4번 나오면 무조건 또 틀리는 거고. 4차 함수는 그까지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3개가 한 개니까. 그런 느낌. 자, 두 점에 근데 터프 문제가 딱 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야. 정신만 바짝 차리면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너희가 속도가 왜 그런지, 가속도가 왜 그런지, 위치를 왜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지 이런 거에 집착하면 어려운 건데 그냥 문제 풀이에 집착하면 풀이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면 충분히 문과 상교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넘어갈게요. 속도의 변화입니다. 자, 수직선리를 움직이는 두 점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아까 저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자, 속도가 같아진대요. 둘을 먼저 뭐 해야 될까? 각각 미분해서 미분해서 그 속도 함수를 만들어서 그 속도 함수가 같아지는 걸 찾는 게 맞죠. 그렇죠? 자, 한마디로 이 녀석을 미분할까? VP. 좋아하는 거. 자, 이 녀석을 미분할까? VP. 이제 이 둘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져야 되지. 이항시켜서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는 0이 되니까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렇죠. 자, 이 순간에 둘 사이의 거리야. 둘 사이의 거리는 뭘로 구해야 돼? 위치, 그렇지. 거리니까 위치지. 자, 속도의 차이가 아니잖아. 위치잖아. 그러니까 둘의 위치의 차. 그럼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절대값 씌우면 되니까 뺄 거예요. t가 얼마일 때? 3일 때. 3 대입해서 9, 27, 마이너스 6에서 27, 마이너스 7을 뭐 할 거야? 뺄 거야. 10. 얼마요? 10입니까? 읽고 갑시다. 그래서 이게 10. 만약에 반대로 빼가지고 마이너스 10 나오면 그냥 절대값만 붙이면 되죠? 차이니까. 괜찮나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느낌의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둘의 위치야. 보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자, 해석해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위치가 중요할까? 속도가 중요할까? 속도. 역시 문과. 아니, 문과입니다. 역시 물리를 들었습니다. 물리 들었지? 네. 이게 다 차이라니까. 답보가 있네. 네, 물리 들은 사람은 딱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야. 방향이 반대인데 왜 속도야? 속도는 뭘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도 우리가 속도를 풀잖아. 방향이 반대다도 결국 속도로 푸는 거야. 결국 방향과 관련된 문제는 뭘로 풀자? 속도로 풀자. 위치와 관련된 건 위치고 속도, 방향과 관련된 건 속도로 풀자야. 됐어요? 요거 구별해야 돼. 방향이 반대면 속도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거야. 그치? 그럼 속도끼리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될까? 두 함수의 속도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속도 v1t 얘는 4t 마이너스 2 요거 v2t 얘는 2t 마이너스 8이야. 자, 이 둘의 부호가 반대해야 돼.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시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저 밑에서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들의 뭐가 방향이 반대인 걸 찾는 거잖아. 그 말은 뭐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찾는 거지. 그럼 잘 봐봐. 둘 다 마이너스지. 마마마마마마마마마 딱 요 지점에서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지. 그렇지? 근데 딱 요 지점에서 둘 다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찾는 거지. 그래프적인 해석은 이렇다고. 그러면 이 지점은 뭐야? 얘가 0이 되는 지점이야. y 값이 0이 되는 지점 t는 얼마? 2분의 1. 아. 자, 얘는 얘가 0이 되는 지점이야. t 값 얼마? 4. 4. 그래서 2분의 1부터 4까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프적인 해석. 그런데 이 그래프적인 해석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이제 대수적인 해석. 저 둘을 곱해봤어. 4t 마이너스 2랑 2t 마이너스 8을 곱해봤어. 자, 현지우야. 둘을 곱한 값이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를 곱한 값은 0보다. 그렇죠. 방향이 반대니까. 0은 안 돼요. 그죠?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을 시점이니까. 자, 이 부등식이네. 2분의 1하고 4를 기준으로 안쪽 t 이렇게 가시면 되죠. 이게 훨씬 나아요. 그죠? 해석은 이러하지만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 방향이 서로 반대다. 아, 둘의 속도 함수를 구해서 그들을 곱해서 0보다 작은 거 찾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프로 가지 마. 이게 2차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일단 저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로 주면. 자, 그래프로. 한 학교에서 이걸 그래프로 준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하도 뱃살이요? 자, 이거 속도 함수예요. 네. 둘의 방향이 반대인 걸 찾으래. 그럼 어디야? 여기 기준이죠. 양수 음수니까. 그리고 어디 기준이야? 여기 기준이죠. 그리고 어디 기준이야? 여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어디 기준이야? 여기도 기준이고요. 여기도 기준이고요. 여기도 기준이고요. 여기도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둘의 부호가 반대인 걸 찾는 거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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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가 답이 돼요. 한 가지 건너서 이러면 어려워. 그렇죠? 왜 그러냐? 둘의 이거 속도 함수거든요. 속도 함수. 방향 반대라는 건 둘의 부호가 반대인 걸 찾는 거야. 예, 양수, 음수. 둘 다 음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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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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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음수, 양수, 양수. 그러니까 둘의 부호 같은 건 다 제거하고 둘의 부호가 다른 것만 체크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문제의 특성상 무조건 반복적으로 지그재그로 나타나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항상 그래요.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물론 이제 사고나 큰 건 아니고요. 저쪽에 아시죠? 기법 있고. 자, 거기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속도예요. 포물선 운동 아니고요. 그냥 위로 올려놨어요. 능력자야. 어떻게 던진 거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던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그럼 가만히 서 있으면 나 맞는 거야. 그거 능력자야. 마인크래프트. 이 젤로 힘든 게 그거잖아. 배드민턴 기술로 수직으로 쳐서 그 가만히 서 있는데 그거 자기가 떨어지는 거 맞춰봐. 능력자야. 진짜 능력자.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놀아봤어? 멋짱. 안 놀았어? 친구들하고 놀아봤어? 이제 뭐 그. 학교에서 배드민턴 칠 때 친구들하고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 배드민턴을 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자기한테 떨어지면 그 사람이 몰빵이야. 그래서 다 먹어. 그치? 뭘 먹어? 돈 먹어. 돈 묻어놓고. 아 그때 장난이기 때문에 싸게 묻어놓고. 비싸게 안 돼. 100원, 200원 이렇게 묻어놓고. 한 번 묻어놓으면 4천 얼마 나와요. 많이 넣어. 그 당시에 붕어빵이 100원에 3개 시절이에요. 진짜 울켜 있는 그. 그럼 몇개 먹은 거예요? 붕어빵 120개. 와.
느낌이 다르지? 수족관에서 아이스크림 2개에 100원이던 시절이야. 아이스크림 2개에 100원, 붕어빵 3개에 100원이던 시절. 재밌네. 그 분식집 가면은 컵떡볶이 있죠, 컵떡볶이. 컵떡볶이에다가 계란 하나에 오뎅 국물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0원이던 시절이거든요. 와, 부어가 얼마나 비쌌던 거야? 그리고 컵떡볶이가 쌌던 시절이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컵떡볶이 말고 종이컵 떡볶이 아니죠? 그 커피 먹는 종이컵 조그만한 거. 그 떡볶이. 그래도 저렇게 거기에 계란 한 덩어리 그리고 오뎅 국물 이렇게 천원짜리 시절이거든요.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지. 학교가 분식이니까. 근데 이거 회사인데 돈 진짜 잘 벌었어. 이 아줌마 건물 올렸어, 건물. 이렇게 팔았어.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수직으로 딱 올렸다가 딱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포물선 운동 아니에요. 자, 봅시다. 빨리 읽어보세요. 좀 풀어요? 아니, 읽어보라. 미터 초. 뭐라 그러죠? 슬래시. 초분의 30m? 좀 뭐라 해야 돼요? 30m. 한팀 30m 퍼 초. 퍼. 퍼초. 발음이 내가 구해줬지. 판이랑 좋은 발음을 해봐, 좋은 발음. 문과생들. 이제 지내봐 빨리. 세진아, 좋은 발음. P-E-R. 전 이과인데. 말도 안 돼. 그 영어 이렇게 쓰면서. 자, 현지우야, 저 읽어보자. P-E-R. 이거 좀. 그렇지. 그래. 어쨌든 궁금하면 네이버 찾아봐. 네이버에 뭐 번역기에서 알려줄까. 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40m 높이에 있어요. 이거 사람이 위로 딱 던져 올린 거야.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지, 결국은. 그렇지? 어느 시점에서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그걸 관련된 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40의 의미가 저 40m예요. 저 40m가 지면이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초기 위치가 40이라는 거예요. T00일 때 40, 처음 위치. 자,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무슨 함수예요? 이차함수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5로 묶어볼까요? 오랜만에. 표준형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T 마이너스 추계방 유시 얼마? 그래요. 저렇게. 또 이것도 다 까먹었지. 완전 제곱식은 그래요. 자, 마이너스 9가 얘를 만나서 45가 되면서 얘를 만나서 95, 85 이렇게 되겠죠? 자, 알았어. 미분해줄게요. 자, 이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값 찾았더니 t의 값은 얼마다? 3. 그쵸? 여기다 t에다가 3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95 마이너스 45에다가 33, 90에다가 플러스 40 하시면 85 만들어져요. 이게 똑같은 식인 거야.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뭘 알려줘요? 몇 초에 최고 위치에 도달한다? 3초에 최고 위치 얼마? 85에 도달한다. 최고 높이는 85 맞죠?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걸리는 시간은 3초다. 맞죠?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이는 거리. 자, 이게 85야. 그럼 그냥 싹 떨어지겠지. 2배. 땅까지 떨어졌잖아. 40까지 있잖아. 자, 여기까지가 85인데 뭐가 더 있어? 40. 40 더 있지. 40m 높이에 있어. 120 40m 높이에 땅 아니? 근데 너희 고민할까봐 이것도 다 안 되게 만들어야죠. 자,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올렸어요. 땅에 떨어질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땅은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미친 것 같아. 미친 것 같아요? 자, 다수결로 해봅시다. 위 손, 아래 손, 두건 없어. 위 손, 아래 손, 아래 손. 아래 손. 네. 채진이는 위 아래야. 이과 입장에서 있어요. 아래? 두 개. 현지 요즘 그래. 위 아래야. 아래, 그렇죠.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 우리는 땅을 건물 옥상을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40m까지 어떻게든 올라갔어. 거기서 쏘아 올렸어요. 그 지점을 우리는 지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해하시나요? 용준이가 40m 언덕 아니에요? 언덕. 언덕은 해발 40m 지점이지 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땅은 높이가 0인 지점을 수학에서는 보통 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뭐 더 디테일한 의미는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하시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의 의미는 얼마였던 거죠? 200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치면 자 땅에 떨어질 때까지 다 맨날 이 소리를 하죠. 땅 지상으로부터 몇 높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것만 조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겁나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뒤에 반도 질문했었던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문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오. 문제부터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싫다. 이거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 공식 있었던 거 모르겠네. 그때도 없어. 자, 봐봐. 저게 동그라미잖아요. 굴러가지 않을까? 뭐라고? 사승력이. 떨어뜨려. 동그란 건줄 알았어. 굴러가지 않을까? 도착하기 전에 이 빗병가 어떻게 돼요? 닿아버리죠. 땅까지 떨어지기 전에 빗변에 먼저 닿죠. 그러면 어디로 튀어가죠? 여기로? 이쪽으로 튀어가겠지 당연히. 네. 근데 그 튀어가는 각도는 얼마일까? 160. 아니 100. 자, 아닌가? 갑자기 우리가 여기가 이상해지는 핑선이 있어요. 자, 이렇게 떨어졌어. 어떻게 알아? 얘는 당연히 튕겨 나가겠지. 튕겨 나갈 거예요. 이 각도는 얼마예요? 60. 60도. 어떻게 알아? 여기도 60도. 왜? 입사각과 반사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튀어나가서 그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국제고 시험 문제였어. 국제고 우리는 야 이거 떨어진 것까지만 구하는 건 니네가 하는 거고 우리는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는 튕겨 나가는 것까지 계속 할 거야. 얼마나 세게 던지고. 얼마나 세? 뭐 왜? 아 왜요? 자유낙하라고 써있죠? 그러면 그 세기는 중력 가속도, 그쵸? 그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중력 가속도 어떻게 계산해? 3점. 아, 싸니까. 0.8. 0.8이구나. 질량에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질량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무게가 100kg이야. 부피는 똑같아. 하나는 무게가 1kg이야. 똑같은 데 떨어뜨렸어. 네.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 똑같이 떨어졌어. 왜? 그렇게 그냥 외웠어요. 외워서. 전화하니까 그런 거. 어? 전화하니까. 진공 상태. 진공일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공일 때는 진공일 때 똑같이 되지 않아요? 똑같이 떨어지고, 그럼 진공이 아닐 때는 그냥 무거운 게 뚝 떨어지고.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요? 왜? 중력 가속도 더 떨어져 보면 어. 더 받아서 그러면 너희가 좀 전에 말한 그 식에서는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네. 보통 이게 근데 그러면 얘는 무거우니까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건 무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연낙하나 진공이라는 것도 진공 상태가 아니고. 진공 상태가 아닌데 왜 맞아요? 진공기에서 중력을 많이 받아서? 그럼 그렇게 그거에 대한 계산식을 말했어야지. 그건 안타깝게도 외우고 어? 그건 안타깝게도
존재하잖아. 질량을 포함한 중력 가속도 계산식이 존재하잖아. 당연하죠. 난 그걸 원했던 건데. 나는 그거 자, 무서운데. 보자. 그러면 자, 이 아이가 뚝 떨어졌어. 쭉 떨어져서 여기에 딱 닿겠죠. 두두두두두 와서 어느 시점에 얘랑 딱 맞닿는 지점이 생길 거야. 접선. 그렇죠? 여기에 닿기 전에 얘랑 먼저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느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각도가 얼마가 나오죠? 30도. 30도. 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과 관련된 30도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자, 여기가 30도면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렇죠? 아니죠? 여기가 루트 3인 게 이 문제의 메인이에요. 여기가 루트 3?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이거야, 이거. 그 비율감이랑 똥공식 아니야? 똥공식? 똥공식이 뭐야? 똥공식은 게 뭐야? 에리스를 알려줘. 똥공식을 여기다 써요? 써. 제가 몰라. 자, 그럼 이 지점 이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진짜. 이거 나타난 거래에서. 여기 30도인 거 알지? 너무 사이 공식. 사인 공식? 이렇게? 여기가 루트 3이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붙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고? 이게 되고 여기는 2가 되겠네? 근데 실제로 이 아이의 높이는 루트 3이잖아. 그럼 이 짧은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이런 식이 계산돼요. 그러면 이 높이가 지금 46.1이었는데 거기서 이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야 돼요. 46.1이라는 노트에서 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길이만큼을 뺀 게 실제로 이 아이의 이동 원리예요. 너무 싫다. 너무 싫지. 너무 싫어. 그쵸? 너무 싫은 문제. 자,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 자,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의 공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컨인가? 그쵸? 공사면과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그러니까 얘가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넣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고 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30도가 됐을 때 이 지점, 그렇죠? 이 지점에서의 뭐를 구하자? 속도를 구해보자. 되셨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 여기서 여기까지 딱 이동했어요. 이만큼. 이 아이의 값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구해냈죠? 아까 이게 루트 3이면 여기가 얼마였고요? 1이었고요. 여기가 2였다. 이걸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하네.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요? 여기서 2 뺐으니까 44.1 이렇게 될게요. 그렇죠? 자, 요거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요 중심까지의 요 이동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44.1이 됐어. 자, 뭐 하자? 저거 이제 풀어야죠. 저 아이가 얼마가 됐을 때 44.1이 됐을 때의 C값이 필요해. 그럼 계산해야 돼. 자, 46.1 마이너스 4.9t의 제곱이 44.1이 됐을 때의 t값이 필요해. 4.9t의 제곱은 슈루루루. 그래서 2.0. 이 그냥 2가 되나요? 아니죠. 슝. 높이는 44.1이 아니지. 높이는 2지. 그치? 높이는 2가 돼야겠지? 그쵸? 여기는 높이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44.1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t의 제곱은 4.9분의 44.1인데 이게 9입니다. 그래서 t 왜요? 9 곱해봐 돼. 9980. 오,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t의 제곱은 9가 되면서 t의 값은 얼마? 3. 그럼 이제 저걸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저거를 속도로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9.8t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 t에다가 이제 뭐만 대입하시면 돼요? 3. 그럼 곱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9.4 이렇게 되죠. 선생님 왜 속도인데 음수예요? 올라가면 양수 내려오면 음수. 그래서 땅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당연히 음수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자. 여기 기준이야, 여기 기준. 이게 반지름이야. 여기 30도야. 그걸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서 삼각비, 특수한 삼각비를 이용하시면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저 그럼 이마로 치자면 왜는 요거 길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의 요 공까지의 높이가 필요하면 2만 5천이 들어간다. 순간적으로 똥을 보냈어. 딱 문제 풀이를 해보겠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임 거리예요. 자, 봅시다. 직선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어느 자동차의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가 저렇게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은 관심이 없어. 얘가 어떻게 주행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거 다 관심이 없어. 얘가 일단은 브레이크를 딱 밟지. 그 시점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야. 그 시점부터 쭉 제동하는 데 들어가는 거리가 이 식을 따라간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의미는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달려오고 있었어. 달려오고 있다가 자동차 탱크인 줄 알았어. 순간 헷갈렸어요. x가 0일 때 이때 딱 밟았어. 쭉 가겠지. 얘가 여기서 멈췄어. 딱 요 지점에서 이 자동차가, 그래 밑에다 그려줄게. 창문, 디테일함, 창문 이렇게 슉슉. 죄송해요. 그래요? 문짝. 자, 그래. 자동차가 있죠 이제. 자, 안테나, 여기 안테나 없지. 자, 어쨌든 간에 딱 여기까지, 요 지점까지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제동거리라고 불러. 요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인데 뭐가 0이 되면 정지예요? 속도. 그렇지. 속도가 0이 되면 정지하는 거지. 그럼 저 아이를 이분해서 속도를 바꿔.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2. 얘가 0이 되는 거. t 값이 얼마야? 얼마 2. 그럼 당연히 얼마지? 2가 되겠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다 2 대입해야지.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16.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의미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되게 쉬운 문제야. 어떻게 보면 거의 거저주는 문제다. 말은 거창해. 근데 풀이는 되게 쉽게 거저주는 문제죠. 자, 하나 또 해볼까요? 직선도를 달리는 자동차가 제동이 걸리는 t초 동안 움직임 걸리는 저렇게 세팅됐죠. 똑같은 문제야. 목적지에 정확히 정차하려면 목적지로부터 전방 A 지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생각해봐. 목적지 앞에서 띡 하고 멈춰야 되네. 그러면 당연히 제동을 딱 걸기 시작해서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 계산해서 멈추면 되잖아.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앞에서 물어본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바꿔놓은 거지. 성공되지 말라는 거죠? 장관. 자,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거예요. 자, 보자. 이거 위치함수의 그래프야. 잘 봐. 위치가 점점 원점으로 가고 있네요. 그럼 얘 속도가 마이너스겠죠? 자, 이때 어디를 지나요? 원점을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것이 속도의 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위치함수니까. 쭉 가다가 극값을 가지네요. 이때 속도가 뭐가 된 거야? 0. 그리고 방향 전환이 일어났겠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원점을 통과했어요. 쭉 가고 있으니까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증가. 이게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가볍게 도함수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뻔히 보입니다. 자, 갈까요? 0에서부터 C까지 원점을 두 번 지난다. 맞죠? A에서부터 B까지 한 방향을 움직인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죠? 네. 자, 0에서 C까지 두 번 바뀐다?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번. 운동 방향 바뀌는 건 속도가 0일 때 극값을 가질 때야.
됐죠? 원점을 지나는 건 위치 함수가 x축과 만날 때가 원점을 지나는 거야. 정확히 그것만 구별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네. 그럼 이차 함수의 가속도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차 함수 가속도 왜 못 구해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아 자, 예를 들어 2x의 제곱 플러스 3x가 있었어. 속도 4x 플러스 3이었어. 2분 4. 상수죠. 아. 같은 이 차를 못 값이죠. 걷네. 가속은 가속을 하는데 얘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속도, 일정한 수치로 가속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등, 같을 등자 써서 가속을 하긴 하지만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 건 물리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직 배웠어요. 배웠어? 아, 통과해서 배웠어 이거? 네. 그래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등가 속도 운동을 계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 멈추지 않아요? 죽죠. 속도가 점점 빨리 계속 빨라지니까 언젠가 바뀌지. 그렇죠? 위험한 거야. 자, 요거에서 자, 지금 985원 풀어보세요.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분들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아무도 없는. 팔씨름하고 악력은 상관없는데 악력에 영향을 받지. 딱 손 잡아줄 때 눌러버리는 아 해버리는 거지. 아 하면서 쓰는 거지. 자, 보자. 자, 이 문제예요.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보자. 정답은 4번이요. 자, 보자. 이거 위치 함수야. 위치 함수가 됐으니까 여기 원점, 여기도 원점, 여기는 방향, 여기도 방향, 여기도 방향 이런 거예요. 자, 따라가 보자. C에서 C일 때와 E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이다. 운동 방향, 속도잖아. 증가냐 감소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얘는 속도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얘는 플러스.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반대다. 당연히 맞는 거죠. 헷갈리시면 이걸 더함수로 그리면 되긴 해요. 자,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운동 방향 몇 번 바꿔? 3번. 3번. 극값 3개. 아, 그값 세. 아, 도함수로 봤. 자, 0부터 2까지 속도가 0이 된 순간 두 번이다. 운동 방향하고 속도하고 똑같은 얘기죠? 3번. 0부터 2까지 해서 T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맞아요. 맞아요. 원점부터 마이너스 4까지가 가장 멀죠. 그러네. 아, 원점으로부터구나. 그래요? 어디로부터? 자,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프 나오면 오히려 좋은 거지. 해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자, 속도, 가속도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답도 없는데 처음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을 하시면 차라리 괜찮아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면 더 꼬이는 게 이쪽 파트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속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데 이것도 한 문제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이번엔 속도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랑 헷갈리면 안 돼? 위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체크해 봅시다. 요때 방향. 요때 방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얘가 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 이거 가보자. T가 A일 때랑 T가 C일 때, A일 때랑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다. 얘는 양수, 얘는 음수죠. 당연히 방향은 반대겠죠. B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당연히 맞죠. B에서 C까지 속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아, 이게 애매하다. 그치? 속도 자체는 당연히 감소하는 게 맞겠죠. 속도 자체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T가 D일 때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맞다. 가속도 잘 생각해. 가속도. 생각이 되는 그쵸? 기울. 이 녀석의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이 녀석의 미분하면 가속도잖아. 그러면 자, 이 B 지점에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고 이 D 지점에는 가속도가 양수겠죠.
왜? 이 녀석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렇죠? 자, t가 t보다 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출발할 때 운동 방향이 양수였죠. 똑같이. 지금도 양수죠. 방향이 어때요? 똑같아요. 같죠. 그럼 기억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요. 대박. 이렇게 끝난 거 아니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슬슬 가다니 내 맘인데. 준일이 나와야 되지 않아? 준이? 아, 준이는 되게 학원이 있어. 알고. 학원이 8시 10분부터지. 한 8시부터 나라만 아, 학원 그치. 째다. 너는 끝나고 가는 거지. 아, 그쵸. 알고. 슬슬 가요. 잘 가라.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분이냐? 70 아니 78분. 58분이네요. 78분. 자, 지금 일단 987까지 했거든요. 11월 오늘이 11일 특별로 되네요. 아, 그래서 적어줬지 내가. 자, 987까지 가시고 저번에 RPM 있죠? 우리 RPM에서 616까지가 숙제였어요. 그쵸? 616까지가 숙제였는데 605에서 616까지가 숙제였네. 지금 왜 이렇게 됐죠? 아, 속도가 속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다시 어떻게 이상하지? 577에서 RPM 577에서 좀 잘했어. 593 그 다음에 601에서 604 자, 잘 보셔야 돼요. 요렇게가 숙제예요. 오늘 했던 거 다 해요. 자, RPM, 오늘 했던 거 속도, 가속도, 위치, 마플의 위치, 속도, 가속도 저거 다 하면 50문제 될 거거든요. 자, 50문제 조금 넘겠다. 이거 이 찍어놓으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준이 평가 다 풀었어? 네. 다 풀었으면 내고 가시면 돼요. 자, 이해했어? 뭐야? 자, 평가 못하신 분은 평가 풀고 제출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숙제 못하신 분도 숙제 다 하고 다 했어요. 감상학교 가시고, 했어요. 오케이.